네, 안양 정심학교 생일잔치팀 소년사랑의 팀장을 맡고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홍민자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좀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봉사를 시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당을 통해서 몇십 년을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해 오셨을 선배님들을 떠올리면서 10년 남짓한 짧은 소회가 무례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매우 됩니다. 하지만 나의 짧은 봉사를 선뜻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런 두려움을 걷어내고 저와 손잡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10년간 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후 과외교사를 하면서 항상 청소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년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되지만 과외를 하게 되면은 한 학생과의 인연이 짧게는 1년 이상 혹은 6년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일,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지만 부모님과의 문제,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 더 많이 학습되어 있다면 수학 공식처럼 꼭 맞는 답은 없지만 그들이 문제에 더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근접한 답은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학우들과 스터디그룹 활동을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위기 청소년 교육으로는 유일한 곳 각당 복지재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생각하는 것이 봉사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봉사로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 그러나 봉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각 당은 그 길을 안내해주고 각 당에서 받은 교육은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한 발 두 발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매우 든든합니다. 저는 각 당 수료 후에 푸른 꿈 지역아동센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1년간 멘티 멘토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에 가고 또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기간이 워밍업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안양 정심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안양 정심학교는 소년법 9호, 10호 조치를 받은 여학생들이 적으면 6개월, 길면 2년 정도 머무르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소년원이라고 불리웠으나 학교를 다니다 온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학업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도 도와주고 한 달에 한 번 그달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생일상을 차립니다. 학업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서는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딸 수 있고 대학 진학까지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는 희망이고 필수입니다. 분수의 덧뺄셈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0점이 10점 맞던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게 되었다면서 그곳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감사의 손편지는 지금도 저희 집 갑오로 간직되어 있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검정고시 후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어야 해서 저는 수학을
저희 딸은 국어와 영어를 지도하여 조선대 경영학과에 진학시킨 적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봉사로 이어지면서 보람이 배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안양정심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8분 계십니다. 봉사하신 지 20여 년 되시는 분에서 3년 되신 선생님까지 매달 3번째 주 월요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생일상 준비를 위해 메뉴를 생각하고 장을 보면서 오롯이 이번 달에 만날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어떤 메뉴가 마음에 들지,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시련으로 힘들어 했었는지, 외롭지는 않았는지 등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김밥, 잡채, 떡볶이 등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안양 정심학교로 향합니다. 손수 준비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라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자격증 준비하는 이야기, 친구들과 협동했고 친구를 도와주었던 이야기 등으로 칭찬의 배고픔을 달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봉사 릴레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봉사로 갚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강조하십니다. 참치김밥이 생일상 메뉴로 올라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구석에서 어떤 학생이 참치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친구들은 그에게 더 먹으라고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인기 만점의 참치김밥을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인데 누구에겐가 넘겨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아이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임신 중이었고 입덧으로 힘들어했던 그 아이는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며칠 동안 꿈도 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김밥 한 줄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내 평범한 김밥이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아이들에게 나의 응원이 전달될 수 있다면, 먹는 것으로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이 일을 힘이 닿는 날까지 계속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봉사를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의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도 주변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강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양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길을 여러분도 함께 한다면 더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